1번 3월 13일 제조공장의 직원을 위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1,8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자, 그럼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간 거고 확정기여형이면 우리는 기여는 불입에 순화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용 처리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퇴직급여다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 1,800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 퇴직급여 그리고 제조공장 직원이니까 퇴직급여는 비용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500번대로 선택하셔야 되겠네요. 자, 이거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확정급여형은 우리가 DB형이라고 하고 계정 과목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할 거고 확정기여형은 DC형으로 퇴직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죠.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일단 분류가 기본적으로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부서 직원이다라고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확정기여형은 비용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500번대, 800번대를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3월 17일 영업팀의 고객 응대 친절 교육을 위해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스튜어디스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총 강의료 40만 원에서 원천세 35,2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직원들 교육시킨 거죠. 직원들 교육시켰으면 교육훈련비. 영업팀 직원이니까 800번대 교육훈련비고 이번엔 우리가 원천징수를 했죠. 그러면 그걸 예수했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금이고 이 돈 원천세 뺀 나머지를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죠. 자, 그럼 우리 대변에 보통 예금 나갔다 위치하니까 그럼 차변은 교육훈련비가 되는 거고 이 교육훈련비는 800번대의 교육훈련비. 그럼 보통 예금에 돈 나간 거는 이 예수금 35,200원을 제외한 36만 4,800원이 보통 예금에서 나갔네요. 자, 우리 원천 징수에서는 우리가 지급 시 원천 징수하면 예수금이 되는 거고 우리가 수령할 때에 원천 징수 당하면 선납세금인데 원천징수 이야기하면서 자산 처리하시오 적혀 있으면 선납세금인 거예요. 그죠? 이 두 개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가 원천징수 하면 예수금 이제 원천징수를 당하면 세금 미리 낸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납세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다음 7월 12일 당사는 주식회사 미라컴에 제품을 판매하여 계상되었던 외상매출금 300만 원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부가세 불포함 금액이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으며 대손 충당금을 조회한 후 분기하시오. 이런 말 없어도 무조건 지금처럼 대손 처리해야 되면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 잔액을 확인해야 돼요. 그럼 외상매출금이 대손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을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럼 확계잔의 시산표로 가서 오늘 날짜 7월 12일 날 오늘 날짜에 외상매출금 아래에 있는 대손 충당금
그럼 250만 원 있는 잔액이 보이죠? 양쪽 끝에 잔액을 확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합계시산표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가 합쳐져서 나와서 합계잔액시산표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잔액시산표를 보러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잔액 250만 원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근데 대손당한 건 300만 원이죠. 그럼 우리는 250만 끌어쓰고 나머지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못 받게 된 외상매출금 지우기 위해서 대변의 외상매출금 미라컴 거다 300만 원 얘를 지우고, 지금 대변에 있던 대손충당금을 차변에 대손충당금 끌어쓸 거고, 자, 이 대손충당금 할 때는 꼭 외상매출금의 짝지 계정 과목을 선택하셔야 되고, 차이 나는 이 50만 원은 꼭 신경 쓰세요. 외상매출금이니까 대손상각비라고 쓰는 거예요. 자, 우리 대손충당금 부족할 때에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이면 매출채권이죠. 그때는 대손상각비를 쓸 건데, 우리 단기대여금이나 아니면 미수금 이런 게 대손이 당했는데 대손충당금 부족하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써야 돼요. 얘는 판관비, 얘는 영업외 비용. 대손충당금은 짝지 끌어 쓰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니까 끌어 쓰고, 부족한 거 이거 아는지 물어보려고 얘네들이 참 자주 나와요. 심지어는 장부 조회했는데 대손충당금이 아예 글자도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글자도 안 적혀 있는 건 충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니까, 그러면 전액을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써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미수금 받는데 아래에 대손충당금이 없죠. 그러면 지금까지 설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액을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장부 조회하라고 해놓고서 들어갔는데 막상 없는 경우가 문제에 등장했었으니까, 그러면 이거 쓰는 거 아는지 물어보려는 포인트였죠. 자, 다음 10월 11일 회사가 발행 중인 사채 중 액면가 3천만 원을 3,085만 원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조기에 상환하였다. 당사의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자금 계정 잔액은 없다. 얘가 우리한테 엄청 좋은 거네요. 자, 그럼 제가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자, 사채를 발행했을 때는 대변의 사채라고 부채로 갚을 금액 쓴다라고 했죠. 그럼 5천만 원 적어뒀는데 지금 3천만 원 갚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갚는 거니까 대변의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갈 거라서 차변에 사채를 쓰는 거고, 액면가 3천만 원을 갚으니까 3천만 원을 지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채 할인이나 할증 발행 자금이 있는 경우, 이때는 사채 상환 액면가 비율만큼 우리 얘네들도 상계해서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없는 게 좋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5천 중에 3천만 원이면 60% 상환한 거죠.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도 60%를 반대쪽에 써서 지워줘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없기 때문에 지금 사채만 지우면 끝나고, 그럼 보통 예금에서 3,085만 원을 줬으면 장부에 3천만 원 빚 갚으면서 3,085만 원 들어갔죠. 그럼 85만 원만큼 사채 갚으면서 손해 본 거니까 사채 상환 손실이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사채 상환 손실.
다음 12월 10일 유상증자로 신주 만주를 주당 2,000원에 발행하여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김 법무사 수수료 3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 단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만 원 있으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지금 보면 유상증자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주식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 금액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1,000만 원인데 지금 주당 2,000원에 발행해서 2천만 원이 보통 예금 들어온 거예요. 그럼 2천만 원이 우리가 2천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의 이익인 줄 알았는데 법무사 수수료 뺀 금액이 이익이죠. 그러면 970만 원이 이익이 될 거예요.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이 970인데 자본 우선 상계 기억나시나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 우선 상계.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시 처분이익, 자기시 처분 손실. 그러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 970 바로 쓸 게 아니라 할인 발행 차금 50만 원 제거하고 나머지 금액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자, 분개를 하면 자, 주식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자본금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차변에는 우리는 보통 예금으로 돈이 2천만 원이 들어왔고 그럼 대변에 1,000만 원 이익인 줄 알았는데 수수료를 줘야 되죠. 대변에는 돈 주거나 외상하거나 지금 안 줬으니까 외상이라고 써놔야지. 그래 나중에 주면서 지울 거잖아. 그럼 얘는 미지급금이 되고 김법무사다라고 써줄 거고 금액은 30만 원. 다음 또 50만 원의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뺀 나머지 920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게 되겠네요. 920만 원이다. 그래서 항상 자본 우선 상계하는 거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거는 무조건 분개할 때 있으면 서로 우선 상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 보면 이익 본 게 있는지, 이익 보면 손해 본 게 있는지. 우리 기말 평가할 때도 매도가는 증권 평가의 평가 손실은 자본 계정이라서 우선 상계를 하죠. 그거하고 전부 다 똑같은 일맥상통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번까지 입력하신 분도 있을 텐데 안 하신 분은 입력을 할게요.
7월 10일 다음과 같이 원재료 매입하면서 50%는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세금 계산서죠. 그리고 뭐 지금 원재료 사는 거 아니까 우리 회사가 용만물산이에요. 그래서 공급받는 자에 우리 회사가 있죠. 그리고 원재료 사는 거니까 51번 매입과세고, 자, 우리 아래 대금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에는 현금이라고 적혀 있지만, 하지만 우린 보통 예금에서 지급한 거예요. 여기는 보통 예금 이런 거 쓰는 칸이 없어요. 세금 계산서는 돈 줬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수령했다는, 용서했다는 뜻에서 현금에 쓰는 거고, 나머지는 외상인 거죠.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자, 7월 10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CN24 K2 5,000개 만원짜리고, 공급자는 필프리, 전자세금 양소고, 분계는 혼합. 그럼 우리는 원재료 산 거는 맞고, 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에서 2,750만 원, 외상한 거 2,75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7월 20일 주식회사 두산기공에서 2월 5일 구입한 기계장치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고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전액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 수정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죠. 우리가 반품 받으면서 발행해 줄 때는 11번 매출과세였고, 이번엔 우리가 샀던 기계장치를 반품하면서 수정세금 계산서 받은 거예요. 그럼 51번 매입과세고, 자, 분계 보시면 2월 5일 날 기계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었죠. 원세금 계산서가. 그러면 이대로 똑같은데 금액만 마이너스 2천만 원, 부가세 대급금 마이너스 200, 기계장치 마이너스 2천, 미지급금 마이너스 2,200만 원으로 되도록 분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반품했으니까. 그럼 우린 7월 20일 날 51번 매입과세에 기계장치 반품을 했는데 마이너스 2천만 원이고, 두산기공 분계는 혼합. 그럼 기계장치고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쓰면 방금 했던 거 반대로 회계 처리까지 다 되었죠. 자, 다음 8월 2일 날 주식회사 한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 대금은 10월 16일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면세 매출이죠. 13번 매출 면세고, 제품 판 거고 보통 예금으로 입금될 예정. 오늘 돈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네요. 자, 그럼 8월 2일 날 13번 매출 면세고, 제품 판 거고, 금액은 20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국. 전자 계산서고, 이번엔 제품 매출에 외상 매출금이 있으면 되겠죠. 자, 다음 9월 9일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영스타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100개를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12번 매출 영세. 영세 매출이고, 자, 그리고 제품 판고고 이것도 오늘 돈 안 받았네요. 그럼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 두면 되겠네요. 다음 9월 16일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 승용차의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대금 중 1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차변 개정 과목을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할 것. 그럼 대표이사 쓰는 거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고 15만 원은 현금, 나머지는 미지급금. 세임계산서 받은 건데 2500cc 승용차니까 우리는 54번 불공. 그죠? 자, 그럼 작성일자 9월 16일 날 54번 불공 타이어 4개 12만 원. 영 타이어 불공제 사유는 빼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차량 유지비고 현금으로 15만 원. 나머지는 외상했으니까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자, 해도 되겠죠. 자, 먼저 1번은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용만물산의 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먼저 받을 어음이 있는데 거래 일자가 20년 7월 31일이고 부도 발생일이 10월 31일. 그러면 확정 부도 대손 확정 일자는 6개월 경과한 지금 21년 1기죠. 그럼 날짜가 며칠이죠? 10일, 12, 1, 2, 3, 4. 그러면 다음날 하면 5월 1일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4월 1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대손세액 공제가 되고, 미수금은 기계장치 판매 대금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괄호에 법인이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대요. 저당권 설정하고 있으면 돈 못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가 안 되죠. 미수금은 문제가 없어요. 토지 미수금은 부가가치가 없어서 안 되는 거고, 근데 기계장치는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대손 그 대상은 되는데 대손세액 공제. 근데 저당권 때문에 안 되는 거네요. 그럼 두 개만 써주면 되겠다. 자, 그럼 우리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4월부터 6월로 가서, 자, 첫 번째는 2021년 5월 1일 770만 원을 쓰면 70만 원이 되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가경, 부도 6개월 경과가 되고, 다음은 2021년 4월 1일 550만 원이고 주식회사 비하 파산이다. 이렇게 두 개 쓰면 얘는 끝났죠. 자, 다음 두 번째, 다음 자료를 토대로 21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과세매출액이 8억 4,300,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그리고 일본 도쿄상사 제품 직수출에 대한 대금이 4,500.
자, 그럼 첫 번째는 과세의 세금계산서 1번 칸에, 간주임대료는 과세의 기타 증빙 없으니까 4번 칸에, 그리고 직수출은 영세율의 증빙 없으니까 기타 6번 칸에 이 금액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첫 번째 세금계산서 과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그리고 직수출, 이렇게 세 군데의 매출이 들어갈 거고, 다음 매입 자료에서 제품 생산용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2억 3,500만 원, 세액 2,300, 얘는 고정자산이니까. 자, 그리고 제조 관련 원재료 일반 매입액은 공급가액이 있고, 원재료 매입액에는 지연수치분 2천만 원이 포함됐대요. 지연수치라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해주면서 0.5%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 매입에 4억 5천, 고정자산 매입에 2억 3,500. 사실 여기 세금계산서 안 적어서 찝찝하긴 한데, 찝찝하다기보다는 불성실해 보이는데 그게 말고는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이의제기 신청하기가 참 사람들 애매했을 거예요. 그죠? 아무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래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에 대해서 일반 매입액 적혀 있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먼저 쓰면 고정자산 매입한 거 2억 3,500에 2,350만 원 11번에 쓰고, 원재료에 관련된 거 4억 5천에 4,500인데 이 중에 지연 수치가 2천만 원 있다. 그럼 2천만 원에 0.5%만 나오도록 쓰는 거죠. 다음 법인카드에 일반 매입액 공제되는 게 900만 원에 90만 원이 있고. 자, 그럼 이제 정기신고부는 끝났고, 다음 기타 자료에 21년 2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1,350만 원이고, 종이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액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이 예정신고 시 누락됐대요. 자, 일단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21번 칸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쓰면 되고, 세금계산서 매입은 종이든 뭐든 상관없다라고 했죠. 근데 예정 때 누락한 거니까 38번에 1,000만 원에 100만 원 써서 공제 받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21번에 1,350만 원, 그리고 예정 누락분 1,000만 원에 100만 원. 자, 다음 불러오는 자료 무시하고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생략. 부가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 작성은 생략한다. 자, 그럼 지금 이번 문제는 더 이상 가산세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없으니까 끝이죠. 근데 만약에 자, 문제 내는 사람이 어렵게 낸다고 과세표준 명세서 작성을 시키게 되면 여러분은 수익금액 제외 항목을 인지하셔야 되는데, 수익금액 제외는 간주임대료, 간주공급, 그리고 고정자산 매각이 있어요. 공급이래. 공급. 간주공급 중에서 우리 그럼 직매장 반출 그런 거 빼고 우리 사업상 증여, 개인적 공급 그런 것들 있죠. 참고로 혹시나 해서 과세 표준은 매출만이에요. 매입은 과세 표준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매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과세 표준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인데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은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은 이 금액이에요. 그러면 과세표준 명세서에서 과세표준은 지금 이 금액의 합계예요. 그럼 이 두 개의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의 금액이 지금 여기 과세표준 명세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있는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여기 32번의 금액이 위에 28번부터 31번의 합계예요. 그럼 수익금액 제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 수익금액 제외라고 적혀 있는 게 지금 입력한 거에는 간주임대료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간주임대료는 수익금액 제외라는 건 얘는 법인세법상 서식이기 때문에 돈 번 거 아니니까 세금 부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그럼 이 금액에서 이 금액 뺀 나머지가 여기에 들어오겠죠. 이렇게 되어서 얘 둘이의 금액이 이렇게 일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에 28번 금액을 입력하려면 우리 9번에서 31번을 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이 금액에서 31번을 먼저 쓰고 나서 뺀 금액을 여기에 쓰면 이 값 둘이가 9번과 32번이 일치해지니까 수익금액 제외만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서 적어 놓고 뺀 금액을 쓰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이 두 개만 더해도 되죠. 근데 이제 많이 있는 경우는 더 하고 있는 게 힘드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과세표준 명세에서 제외인데 만약에 작성 포함 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런 행동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임대료, 간주공급, 고정자산 매각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 31번 수익금액 제외에 써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9번 금액하고의 차이를 여기 써주면 돼요. 28번에. 자, 이렇게 하면 끝났고, 이제 결산 문제 5개 있죠. 자, 2021년 3월 1일에 영업부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1,200만 원을 일시에 납입하고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기발 수정 분계를 하시오. 단 월할 계산할 것. 자, 일단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은 선급 비용이라고 3월 1일 날, 자, 그럼 일반 전표 3월 1일 날로 가면 선급 비용이라고 차변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변에 선급 비용, 차변에 보험료, 그리고 영업부 건물이니까 800번대 들어올 거라고 다 위치는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선급 비용을 취소했다 했을 때 생각하면 선급 비용은 미리 준 비용이잖아. 근데 얘를 취소했다는 건 이제 미리 준 게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올해 거만큼 우리는 선급 비용 지우고 보험료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면 10달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월할 계산인데 1200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기간 1년이죠. 그러면 1000만 원치는 올해 보험료이기 때문에 선급 비용이 아니라서 취소하고 이 1000만 원을 올해 보험료라고 장부에 써주는 거예요. 자, 다음 2번. 단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지금 취득
전기에 30일 날 했고 전기말 주당 시가가 10만 5천 원. 그런데 단기말 주당 시가가 11만 5천 원. 그럼 만 원이 올랐네요. 단기 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전기말하고 단기말 차이만 조정해 주면 되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 올해 1,000만 원 올랐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0만 원 증가시키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1,00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 3번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이 6,500만 원, 미화 5만 달러가 계상되어 있으며 계산일 현재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다. 계산 분계를 하시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장부에는 지금 외화 장기 차입금이 6,500이다라고 알려줬죠. 그러면 기말은 지금 이 말은 5만 달러에 달러당 1,200원 하면 6천만 원이죠. 그럼 500만 원 내려야 된다라는 걸 알겠죠. 지금 장부에 6,500만 원 되어 있는데 기말 환율로 하니까 6천만 원이라서 6천만 원 만들 거예요. 그럼 장기 차입금은 부채죠. 부채를 500만 원 줄일 거니까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ABC 은행 500만 원이고 대변에는 자 지금 부채가 내렸으니까 이익이죠. 우리한테는 수익이 되겠죠. 기말이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다 5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다음 4번 당사는 당해연도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 2천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확정하였다.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인수세액 50만 원 및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650만 원은 선납세금으로 계상하였다. 자, 자동 결산 해도 되고 수동 결산을 한다면 우리 차변에는 법인세 등에는 2천만 원이고 자, 여러분이 결산자료 입력에 나중에 선납세금이라고 쓰는 곳에 650만 원이라고 옆에 적혀 있는 거 보고 쓸 거예요. 그리고 추가 계상액에 1,350만 원이라고 쓸 건데 얘가 미지급 세금으로 분계를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그죠? 자, 지금까지 우리 결산자료 입력을 썼는데 선납세금에 650 쓰고 그 앞에 추가 계상액에 1,350만 원 쓰는 게 이해가 안 가거나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이 분계를 기억해서 그냥 분계를 직접 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5번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부의 감가상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에 감가상각 자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월할상각하며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자, 기계장치인데 9월 1일 날 취득했고 3천만 원이고 우린 정률법에 정률이 0.451이에요. 그럼 정률법은 뭐 취득원가부터 시작하니까 계산은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죠. 그럼 얘는 계산을 하면 3천만 원에 곱하기 0.451 그리고 9, 10, 11, 12 4달
12분의 4 하면은 451만 원이 되죠. 그럼 제조부 기계 장치니까 우리는 매출 원가 있는 쪽에서 일반 감가상각비 500번대 감가상각비에 일반 감가상각비에 있는 기계 장치에 451만 원을 쓰셔도 되고, 감가상각비 500번대 451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의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이 금액을 쓰셔도 되고, 여러분이 편리한 방법으로 또 하나 쓰면 되겠죠. 자, 저는 계산자로 입력하는 것도 여러분도 쓰시는 게 편하신 분도 있으니까 1번부터 3번까지만 수동 계산을 하고 4번하고 5번은 자동 계산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대변의 성급 비용 1000만 원, 보험료 1000만 원, 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000만 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1000만 원. 차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ABC 은행 500만 원. 외화 환산 이익이 500이다. 먼저 이렇게 쓰고, 다음 수능 계산하신 분은 전부 다 하신 분은 여기 들어올 필요 없고, 자동 계산해서 감가상각 하실 분들은 500번대 일반 감가상각비에 기계장치에다가 451만 원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법인세 제일 아래에 와서 산납세금에 650만 원, 추가 계상액에 1350만 원을 써서 법인세 등이 2000만 원이 나오도록, 문제 법인세 적혀있는 게 나오도록 만들어서 전표 추가를 하셔야지 우리 결산이 끝나죠. 다음 원칙인수 문제 두 개도, 자, 첫 번째는 다음 자료를 보고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박민혜 여성이네요. 이따 체크해보고, 자, 사원 등록하고 박민혜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본인이 부양가족의 소득은 다음 소득이 전부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기본공제 여부에 불호 표시할 것. 일단 본인이 여성 근로자고, 그리고 연간 총급여가 2,900 이런 글자 있으면 우리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이게 우리 부녀자 공제의 전제 조건이죠.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니까 부녀자 공제가 될 거고, 배우자는 양도소득 금액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고, 아버지는 미국에 거주하시네요. 생계를 같이 안 해서 안 되고, 뭐 다른 동거 유무 안 따지고, 오빠는 퇴직소득 금액은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74년생이라서 기본공제 대상 안 되겠네요. 그럼 3명이 안 되게 되겠네요. 자, 본인 세대주 맞죠? 자, 그럼
먼저 사원 등록에 가서 107번 박민혜. 자, 맞죠? 자, 박민혜고 주민등록번호 자, 입사는 2021년 8월 1일 날 했고 자, 본인은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되고 배우자는 김영광. 네, 잠깐만요. 80이죠. 자, 소득 금액 때문에 안 되고 다음 아버지 미국 거주하셔서 안 되고 딸은 문제 없고 문제 없고 오빠는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적혀 있네요. 자,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다음 2번. 자, 다음은 강호성의 2021년 기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연말정산 초과 자료 입력 메뉴에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 자, 부양가족은 모두 동거 중이고 본인은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니까 월세 세금의 언급 있었는데 문제 없고 아버지는 양도소득 금액이 일단 1천만 원 있는 거 체크해야겠네요. 어머니는 일용근로소득이니까 소득 금액에는 문제가 없는데 나이는 60세 안 넘으셨고 하지만 장애인에 해당하죠. 자, 배우자는 특이사항 없고 처남은 나이만 이따 체크하면 되고 나머지는 특이점이 없네요. 자, 그럼 보장성 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김민철 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니까 아버지 거는 안 되겠어요. 그죠? 자, 다음 우리 강샘물은 우리 자기 자녀 거네요. 문제 없이 될 거고. 자, 의료비에 어머니 보청기 구입, 질병치료 한약 구입 문제 없죠. 장애가 있으시니까 체크해 놓고 배우자 어깨 수술비는 미용 성형 수술 아니래요. 그럼 문제 없고 실업 보정용 안경 구입 50만 원 이하니까 문제가 없죠. 자, 처남 안윤석의 대학교 교육비 강호성 본인이 납부했어요. 예, 문제 없죠. 교육비는 나이 제한 없잖아. 소득만 없으면 되니까 되고 자녀 강지희는 체험학습비는 30만 원, 방과 후 학교 수업료 30에서 60만 원이고 자녀 강샘물은 유치원 수업료 그리고 미술학원 수업료 다 될 거고 본인 정치자금 기부금 20만 원 되고 처남 안윤석의 소득 없으니까 우리 법정 기부금 되고 그리고 월세 되는 조건 해당자였고 신용카드는 회사 경비 사용한 200만 원은 제외하고 현금 영수증은 중고 자동차 구입한 거는 10%만 되죠. 그러면 이건 100만 원만 하고 미술학원 수업료는 이중공제 되니까 취약전 아동의 수업료였죠 위에. 그래서 공제될 거고 위 신용카드는 모두 본인. 자,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없네요. 자, 그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서 강호성 먼저 보장성 보험 일반에 40만 원이 들어가고 의료비에서는 어머니 의료비 150만 원은 장애가 있고 배우자는 그냥 그 밖에 공제 대상에 130만 원. 다음 교육비에서는 대학생 교육비 400만 원, 자녀 초중고는 60만 원. 취학 전 아동 240, 30 합쳐서 270만 원. 다음 기부금에서 본인 정치자금 기부 10만 원에 10만 원. 차남 법정 당해 기부금이 50만 원이고. 다음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에 가서 김광일 사업자네요. 이용은 아파트고. 연간 월세액은 960만 원. 다음 신용카드에 와서 신용카드에 2,500 중에서 300만 원 빼고 2,200만 원만 전통시장 40만 원, 대중교통 60만 원. 다음 현금 영수증에서는 100만 원과 30만 원에서 130만 원 이렇게 써주면 이번 문제도 끝이 났죠.